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하락할 요인만 있는 것 같은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시작입니다. 후원은 유튜브 멤버십으로 부탁드립니다. 야수의 심장 투자법 종목과 최근 JD 부자연구소 투자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VN 체인저 1, 2권이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임박설 연준 매파 발언 주식 채권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00%, 0.23포인트, S&P 500 지수는 0.38%, 다우존스 지수가 0.49% 떨어졌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하락할 요인만 있을 것 같은 시장. 오늘 할 얘기는 하락할 요인만 있을 것 같은 시장에서 희망을 찾아보자는 것이 주제입니다.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금리, 전쟁 등의 요인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말 전쟁이 터지든 0.5bp를 올리든 해야 시장이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뉴스는 모두 주가 폭락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재 재고 바닥났다. 구리 재고 일주일치 안 남았다. 유럽에서는 종이도 없어서 기업들이 가격표도 못 단다. 중고차 값이 뛴다. 다음번 CPI는 8%를 넘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6일날 개시된다. 기타 등등입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고점 대비 약 13% 빠져있을 상태로 횡보 중입니다. 이런 하락할 요인만 있는 시장에서 올라갈 희망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 제로금리 기간 중에는 30% 이상 빠진 폭락은 없었다. 제로금리 기간은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2008년 12월 16일서부터 2016년 12월 16일까지 기간입니다. 전 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이 기간에 양적 완화, 제로금리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2011년 미국 신용등급 위기입니다. 당시에는 10% 정도, 약 10% 정도 나스닥이 빠지고 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2008년 한 달 동안 무려 4번의 마이너스 3%, 2011년 미국 신용등급 위기에 무려 한 달 동안 4번의 마이너스 3%가 떴으나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뚝박기도 제로금리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25%가 최대 빠지는 것으로 설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로금리 기간에는 25%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30% 이상 빠진 경우는 제로금리 기간이 아닌 때에 주로 빠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이 대표적인데요. 2018년 10월 금리 인상 위기도 제로금리 기간이 아닌 동안에 24%가 빠지면서 크게 빠진 경우인데 이때도 제로금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30% 이상 나스닥이 떨어지는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주가가 오르다가 결국 꺾이면서 폭락하는 경우가 있어도 지금처럼 금리를 올리기도 전에 폭락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그랬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도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다가 폭락을 했었고 2018년 신용등급 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5% 정도까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와중에 주가가 올랐고 결국은 정점에서 주가가 꺾이면서 폭락한 경우입니다. 제로금리 기간은 아무래도 연준이 뒤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100bp 올려야 한다면서 총대를 메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은 총재들은 50bp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더 낫다. 이러면서 연준은 강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물가 때문에 너무 강공으로 가다가 시장이 망가지는 것은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월가는 더 난리인데 아무래도 주가의 변동성이 심해야 수수료 수입도 많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자극적인 뉴스를 막 던집니다. 올해 7번 이상 금리 올린다. 한꺼번에 50bp 올린다. 상반기에 금리를 많이 올려야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금리를 안 올리면서 유리할 수 있다. FOMC 긴급회의로 금리 인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기타 등등입니다. 그러나 연준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주가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는 것인데요. 2000년 닷컴 버블에 비하면 아직 떨어진 것도 아니니 앞으로 더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서 이미 피해를 본 성장주들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넷플릭스, 메타, 로블록스, 리비안, 루시드 등은 이미 고점 대비 25%, 많게는 50% 이상 빠졌습니다. 이외에도 돈을 못 버는 펠로톤 같은 성장주들은 80에서 90%까지 빠진 것도 수두룩합니다. 다만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기업 때문입니다. 특히 애플은 막강한 매출과 중국 시장 성장을 통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고요. 금리가 올라도 자사주 매입과 배당으로 주식을 올릴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마이너스 3%대도 12.5% 지점인 159달러대에서 강하게 버티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끌어냈습니다. 게다가 요즘 로블록스를 비롯한 루시드, 엔비디아, 테슬라 등이 지난번 폭락 때처럼 급하게 빠지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을 앞두고 돈 못 버는 기업과 돈을 버는 우량한 기업이 양극화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모두 폭락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웬만한 악재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주가가 버티고 있다는 것인데요. 주가는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쪽으로 갑니다. 떨어지면 폭락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급등하는 것이죠. 지난번 코로나 위기 때처럼 하루에 10%씩 오르고 떨어지고를 이제 반복을 했는데 이때 떨어질 때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떨어지고 변동성이 극에 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건강한 조정으로 보이고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신장은 선방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애플도 168.36달러 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두 거래일 연속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난다거나 FOMC 긴급 회의에서 0.5bp 인상 등을 결정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면 일시적으로 떨어지긴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주가가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상은 예상일 뿐입니다. 그래도 주가가 떨어진다면 마이너스 10% 투자법으로 많이 떨어진 주식 중 섹터 1등주를 찾아서 지난번 최저점 이하로 떨어진다면 그런 주식을 1%씩 자동 매수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와중에도 무언가 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세계 1등주에 투자했으니 언젠가는 올라간다는 뜻이죠. 결론입니다. 리밸런싱을 했다면 사고팔고를 하면서 지나갈 것이고요. 이 위기는 말뚝박기를 했다면 기다리다 보면 지나갈 것입니다. 리밸런싱은 떨어지는 주가에 신경 쓰지 말고 기계적으로 사고팔고를 반복하고, 말뚝박기는 올라가는 주가에 신경 쓰지 말고 3월 4일까지 휴가라 생각하고 남은 시간을 즐기기 바랍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부터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해야 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하락할 요인만 있는 것 같은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 부서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